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지영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권도 민호 오빠에게 있는 거잖아요. 정순의 손에서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가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단독주택에서는 오늘도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정수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엌에 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찌개를 끓이는 동안 마당으로 나가 국화꽃에 물을 주는 것이 정순의 오랜 습관이었죠. 여보, 오늘도 국화가 예쁘게 피었네요. 정수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재단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고 매일 아침 정수는 그 앞에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렸지만 정순에게는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이 집은 정순과 남편이 신혼 때부터 살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방 2개짜리 집이었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증축하고 고쳐가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거실 한쪽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어렸을 때 크레용으로 그린 낙서가 아직도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읽어낸 보금자리잖아요. 언젠가 손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채워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이 마당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었죠. 정순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면 집안 청소를 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화초를 돌보거나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죠.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순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아들은 언제 와? 시장에서 만난 이웃 김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민호가 매주 집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발길이 뜸해졌죠. 저녁이 되면 정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했습니다. 손자를 위한 조끼를 뜨고 있었는데 벌써 3벌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작게 떴고 2번째는 너무 크게 떴죠. 이번에는 제대로 맞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이거 입고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얼마나 예쁠까. 정수는 뜨개질하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순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느라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며느리 지영은 가끔 안부차 들르긴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죠.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느 주말 오후 지영이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집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지영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배고프지? 정수는 반갑게 맞이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를 해놓았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지영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뭘 나야 늘 이렇게 지내지. 너희들이 건강하고 잘 지내면 그게 다야.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영의 시선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정말 크네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넓지 않으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지영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이야. 추억이 깃든 소중한 집이란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셔댔지만 눈빛은 계속 집안 이곳저곳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의 넓은 공간과 마당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이 정순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는 참 좋겠네요. 지영이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언젠가 손자들이 와서 뛰어놀면 좋겠어. 그때까지 할머니가 잘 지켜놓을게.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돌아간 후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 지영이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너무 유심히 살펴보던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정순의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던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만큼은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 안전한 울타리에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불안한 예감은 일주일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호가 지영과 함께 집을 찾아왔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정수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말씀드릴까?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어머니가 충격받으시면 안 되니까. 민호가 대답했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가 와서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정수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달리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거실에 모여 앉은 후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교육비며 집값이며 모든 게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들어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정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활용한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머니,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이 동네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집만 정리하면 저희도 좋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미리 준비한 듯 매끄럽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놓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머리가 어지러웠거든요. 얘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거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말하는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지내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아파트로 이사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이웃들과 어울릴 기회도 많아질 거예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 생각이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저희요? 저희는 아이들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요즘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신은 작은 아파트로 보내고 아들 가족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잠깐, 그럼 이 집을 팔겠다는 거니?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팔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어머니께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요. 지영은 팔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가득해. 마당의 국화도 아버지가 직접 심으신 거고 거실벽의 낙서도 민호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거 아니냐.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엄마,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은 그냥 건물일 뿐이잖아요. 민호가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로 들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건물이라니. 너희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어머니, 저희도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시잖아요.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는 없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정순이 말했지만 지영의 표정은 급하다는 듯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울먹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 집을 팔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지켜온 보금자리인데. 정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의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국화들이 올해도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꽃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보금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순이 집 팔기 이야기로 잠 못 이룬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벨이 울렸는데 나가보니 지영이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영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고?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부동산 중개사님이세요. 집 시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지영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를 나눈 지 겨우 사흘 만에 부동산 업자를 데려온 것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짓이냐?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세만 알아보는 거예요. 팔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지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부동산 중개사는 정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영의 안내를 받으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넓네요. 채광도 좋고요. 마당도 제법 크고
중개사가 메모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뒤따라가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지영이 정순의 팔을 살짝 붙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며느리의 행동이 계획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사전에 민호와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할 리가 없었거든요. 중개사가 측량을 마치고 계산기를 두드린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 면적의 이 위치라면 대략 15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재개발 예정지구라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었거든요. 15억이나?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살 때는 1,000만 원도 안 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큰 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 정도면 좋은 아파트 사시고도 돈이 많이 남을 거예요. 지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개사가 돌아간 후 지영은 정순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15억이면 어머니는 3억짜리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이들 교육비며 새 집 마련하는데 쓸 수 있어요. 지영의 말에는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이런 중요한 일을 민호와 상의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상의했죠. 민호 오빠도 찬성하시는걸요. 다만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해서 제가 먼저 나선 거예요. 지영의 대답에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나 몰래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구나.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몰래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신중하게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울까 봐서요. 지영은 끝까지 자신들이 정순을 위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때 지영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이 집은 이미 저희 몫이나 다름없어요. 상속권도 민호 오빠에게 있는 거잖아요. 정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정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호 오빠가 상속받을 집이잖아요. 그럼 지금 미리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고 저희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요. 지영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지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현실적이라니. 이 집은 내가 살아있는 한내 집이야.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어차피 가족 간의 일이니까 미리 정리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을까요? 지영은 마치 변호사처럼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당황하지 않고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라고?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민호 오빠와 다시 상의해서 연락드릴게요. 지영은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지영이 나간 후 정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함께 산 며느리가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정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고요했던 집은 불신과 긴장으로 가득 찬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정수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영이 부동산 중개사와 함께 다녀간 지 이틀 후 동네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정순이 평소 장을 보던 시장에 나갔을 때 상인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정순이 언니 집 파신다면서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순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쫓는다지?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식으로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순이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요.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말이야. 시장 여기저기서 정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장바구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들었는데 너무 흥분하셨다면서요? 민호의 첫마디부터 정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내가 정말 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거니? 정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이 집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관리비며 세금이며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아파트 알아봤어요. 관리비 걱정 없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요. 민호가 미리 준비한 듯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곳은 싫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정순이 고집을 부렸지만 민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어려운 결정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때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좋은 아파트 몇 군데 알아봤어요. 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틀 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여기 보세요. 이 아파트는 병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걸어서 10분이에요. 어머니께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영이 아파트 팸플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곳도 이 집만큼 소중할 수 없었거든요. 지영아, 나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이 없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올렸거든요. 지영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어머니 명의지만 실질적인 상속권자는 민호 오빠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종적이었는데 집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민호야, 내가 정말 엄마 허락 없이 집을 매물로 올렸다는 거니? 정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께서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절차부터 밟고 설득하려고 했어요.
설득이라니. 이게 설득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돼요. 민호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정순에게는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냐? 정순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거죠. 어머니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지영이 마치 정순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집인데 현실적이라고? 정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상속권도 저희에게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어머니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진행할 수 있어요. 지영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혹했거든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정수는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방에 틀어박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평생 키워낸 아들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순의 마음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는 현실 앞에서 정수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영이 집을 매물로 올렸다는 말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지냈는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출장 중이라서 집에 올 일이 없었는데 누구일까 싶어 나가보니 지영이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지영아, 그 큰 짐은 뭐니? 정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이사짐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려고요. 지영의 대답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거든요. 이사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정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 집이 팔릴 때까지 저희가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전세 계약이 끝났거든요. 지영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전에 아들 가족이 이 집으로 이사 온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민호는 알고 있는 거니? 당연히 알고 있죠. 민호 오빠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였죠. 지영의 2아이, 초등학교 3학년인 수민이와 5살인 지민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영아,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정순이 따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요즘 예민하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뭐가 문제 되겠어요? 지영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순의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 아이들 짐을 들여놓고 안방은 자신들이 쓰겠다고 했죠.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겨주세요. 저희가 안방을 써야겠어요. 지영의 말에 정수는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작은 방으로 가야 하는데?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넓은 방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혼자시니까 작은 방이면 충분하시죠? 지영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작은 방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이 집은 아직 내 집이야. 내가 왜 내 방에서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 어차피 팔릴 집인데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때 수민이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할머니 방 예뻐요. 아이의 순진한 말이지만 정순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손자까지 자신을 몰아내는 것 같았거든요. 지영은 정순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짐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것처럼 이것저것 자리를 바꾸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정리하고 있어요. 어머니, 이것들 좀 치워주세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지영이 정순의 소중한 장식품들을 함부로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정순이 지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도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 정리하는 거잖아요. 지영은 마치 정순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지영이랑 아이들 와 있네요. 민호는 마치 예정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이거 알고 있었던 거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제가 부탁한 거예요. 그럼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께서 반대하실까 봐서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 집이 될 거니까 미리 적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정순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이 방은 이제 아이들 방으로 쓸 거거든요. 지영의 말은 명령조였습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내 방을 아이들 방으로? 네, 어머니는 건너편 작은 방으로 가세요. 거기가 어머니한테는 더 적당해요. 지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나를 내쫓으려는 거구나. 내쫓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자는 거죠.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지영의 차가운 말에 정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손에서 남편과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사진도 찢어졌죠.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쪼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정말 나를 내쫓으려는 거냐?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지영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지영이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라고 말한 그날 밤, 정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깨진 액자 조각을 치우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새벽 5시 정수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공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책장과 책상,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철제 서류함이 그대로 있었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거든요. 서류함 안에는 집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계약서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정수는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순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정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공증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순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나 해서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 두는 거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일궈낸 보금자리야. 내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고 싶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해 주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도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어. 절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조언을 남겨두었거든요. 순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라. 편지를 다 읽은 후 정수는 공증된 유언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김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과 모든 부동산은 아내 박정순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이는 아내가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언장에는 공증인의 도장과 함께 2명의 증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진 문서였죠. 정수는 그동안 민호가 상속권자라고 당당하게 말하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아, 두려워 말고 내 권리를 지켜. 그래야 너도 살아남아. 정수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유언장을 남겼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할머니가 잠자고 계시잖아. 지영이 아이들을 다그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맞서 싸울 무기가 생겼거든요. 정수는 유언장을 품에 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죠. 상속권이 민호에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집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자. 정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 있는 한 아무도 자신을 이 집에서 내쫓을 수 없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정수는 유언장을 복사해 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원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 부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또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지영이 이것저것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정당한 소유주는 자신이었거든요. 정수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절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이 정순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한 어머니, 착한 시어머니로만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유언장을 다시 서류함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쇠를 자신이 직접 보관하기로 했죠. 더 이상 아무도 이 중요한 서류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정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남겨주신 선물 덕분에 이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정순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당당함과 용기가 자리 잡았죠. 이제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지 이틀 후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지영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있을 때 정수는 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모두 거실로 나와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민호와 지영이 소파에 앉자 정수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상속권, 이제는 정확히 따져보자. 정순의 단호한 말투에 지영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속여왔다는 걸 알았거든. 정순이 품에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이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야. 정순이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읽어봐. 똑똑히 읽어보라고. 정수는 유언장의 핵심 부분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철수는 서울시 소재 단독주택과 모든 부동산을 아내 박정순에게 전부 상속한다. 지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유언장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짜예요?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지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진 문서란다. 정순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분노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속인 건 너희들이지. 상속권이 민호에게 있다고 거짓말한 게 누구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것이 들통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엄마, 죄송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매물로 올린 것도 죄송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워서. 어려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고 해도 되는 거야?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모두 터져 나왔거든요. 지영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함께 살겠다고 나를 작은 방으로 내쫓으면서 그건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지영이 변명했지만 정수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효율적이라니.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야? 그때 지영이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요. 이기적이라고? 내 집에서 내가 이기적이라고? 정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지영이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유 원장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내 거라고? 이 문서를 보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지영은 유 원장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수는 유 원장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종이 조각이라고?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야. 두 사람이 유 원장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민호가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정수는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죠. 민호 오빠, 왜 무릎을 꿇어요?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지영아, 그만해. 민호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잖아. 속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라고요. 정수는 며느리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뻔뻔하구나. 이 집은 내 것이야. 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란 말이다. 그래도 저희가 모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요? 지영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논리를 폈습니다. 모신다고? 나를 작은 방에 가둬놓고 모신다는 거야? 민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영이 말에 휘둘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순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민호야, 일어나. 정순이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해두자. 이 집은 내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팔 수 없어. 지영은 끝까지 불복했습니다. 저는 인정 안 해요. 그 유원장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정수는 지영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가짜라고? 그럼 법정에서 확인해 보자. 그 말에 지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경우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분노에 휩싸인 지영은 짐을 싸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결국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민호만 집에 남아 있었죠.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점차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며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보여.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덕분에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착하기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는 마당에서 국화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어준 국화들이 올해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죠. 여보,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이 집을 지켜냈어요. 정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국화 물 주고 있어. 내 아버지가 심어주신 거 알지? 네,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함께 심었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네.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대화하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를 정도였죠.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 잊고 살았네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나가보니 지영이 두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죠. 할머니, 수민이, 지민이, 많이 컸네. 정수는 손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어머니께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정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지영아, 너도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던 거지. 네, 알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해요.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지영의 대답에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는 마당의 국화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나 혼자 지키는 성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해. 그 말을 들은 민호와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무슨 뜻이에요? 지영아, 너희가 정말 뉘우친다면 함께 살아보자. 정순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단 조건이 있어. 이 집은 내 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고. 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모신다는 생각 말고 가족으로서 함께 살자는 거야. 민호도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이런 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과거는 과거고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순이 직접 만든 갈비찜과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수민이 대단하네. 할머니가 상 줄게. 할머니, 저는 언제 할머니 집에 와서 살 수 있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곧 올 수 있을 거야. 엄마 아빠랑 할머니가 잘 이야기해서 정하자. 정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새로운 방식으로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순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였죠. 어머니, 이 선반을 여기로 옮겨도 될까요? 그래, 그게 더 좋겠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수는 마당에 작은 의자를 놓고 손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죠. 할머니,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민호는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도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엄마, 차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해가 지면서 마당의 국화꽃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요. 남편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모습이에요. 손자들이 뛰어노는 소리,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 말이에요. 정수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가족들을 용서할 줄도 알게 되었거든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